내년부터 조류 인플루엔자 등 1급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미국 일부 지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브라이언 윌리엄스 LA 공공안전 부시장이 올해 초 LA시청에서 발생한 폭탄 위협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돼 당국이 자택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인디애나주가 15년 만에 4명을 총격살해한 용의자의 사형을 집행한 가운데 사형 판결과 과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절도범들이 현관 택배를 훔치고 집주인을 조롱하는 보안 카메라 영상이 공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미전역에서 리콜된 유기농 당근으로 48명이 감염되고 1명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ed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블랙터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전합니다. 우아함, 세련됨, 그리고 품격을 상징하죠. 조금만 더해줘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칠흑 같은 밤보다 어두워 보일지라도 블랙터치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게 합니다. 기아 X라인 나이트폴 컬렉션. Kia, movement that inspire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세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시장 예상대로 0.25%포인트 떨어졌지만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 속도를 대폭 줄이겠다는 신호를 명확히 냈습니다. 뉴욕에서 임경아 특파원입니다. 연준은 오늘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보다 0.25%포인트 낮은 4.25에서 4.5%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이 물가 상승률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린 2022년 3월 이후 가장 높았던 금리보다 1%포인트 낮아지게 된 겁니다. 앞서 연준은 지난 9월 한꺼번에 금리를 0.5%포인트 내리는 B컷을 단행한 이후 지난달과 오늘 각각 0.25%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미국 물가 상승률 둔화세가 정체된 반면 노동시장은 견고한 상황.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이 옳은 결정이었지만 박빙이었다고 밝혔습니다. I would say today was a closer call, but we decided it was the right call because we thought it was the best decision to foster achievement of both of our goals,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그러면서 연준은 지난 9월까지만 해도 내년에는 4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2차례 정도만 내릴 것으로 전망하는 등 앞으로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는 조절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연준의 다음 회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뒤에 열립니다. 초강경 관세 정책 등 강력한 트럼프 경제 정책이 물가를 자극할 거란 우려가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It's not unlike driving on a foggy night or walking into a dark room full of furniture. You just slow down, and so that may.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나선다는 전망에 뉴욕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2.58% 하락하며 거래일 기준 열흘 연속 하락했고 S&P 500은 2.95%, 나스닥은 3.56% 하락해 장을 마쳤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내년부터 미국의 일부 주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한국질병관리청은 조류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1급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점 검역 관리 지역으로 새롭게 19개국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동물 인플루엔자 감염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 캄보디아, 멕시코가 포함됐으며 미국의 경우 주 단위로 캘리포니아와 미네소타, 미시건, 워싱턴, 콜로라도, 그리고 펜실베니아 주 등이 지정됐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는 이번 중점 검역관리 지역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당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지정된 국가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Q코드 또는 건강상태 질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루이지애나주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자 중 첫 중증 환자가 발생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는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에 대응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LA시청 폭탄 위협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브라이언 윌리엄스 LA 공공안전부시장의 자택 수색이 이뤄졌습니다. 캐런베스 LA 시장실에 따르면 올해 초 LA시청을 대상으로 한 폭탄 위협 사건과 관련해 연방수사국 FBI가 윌리엄스 부시장의 자택을 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폭탄 위협이 보고됐을 당시 즉각적인 위험 요소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윌리엄스 부시장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폭탄 위협이 정확히 언제 발생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윌리엄스 부시장은 행정휴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윌리엄스 부시장은 지난해 3월 LA 시장실에 합류해 경찰과 소방국 등과 협력하며 공공안전을 담당해 왔습니다. 15년 만에 사형 집행을 재개한 인디애나주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가족들과 변호인들은 용의자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며 사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주정부는 이를 강행했고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97년 자신의 형과 형의 친구 등 4명을 총격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25년 동안 복역한 조셉 코코란. 인디애나주 교정당국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오늘 새벽 코코란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코란은 자신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연방법원에 항소하며 사형 집행에 반대했지만 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ental illness is real, and it's time that people, not only in this country but every other country, accept it as a true illness. By another person's death, it's not going to change the past, but it can change the future. 인디애나주는 지난 2009년 사형수 매튜 링크를 처형한 이후 사형 집행을 중단했습니다. 사형에 반대하는 유럽의 제약업체들이 사형 집행에 필요한 독극물 수출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각 주에선 이를 대체하기 위해 혼합약품을 사용했지만 일부 약물의 경우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비인도적이란 비난과 함께 사형 집행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독극물 투여로 이뤄진 이번 사형 집행도 반대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We live in a very violent culture, and the more we feed into that cycle of violence, even through state means, it weakens our culture and numbs us to the loss of life in all its forms. 코코란의 사형 집행에 투여된 약물은 안락사에 사용되는 펜토바비탈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당국이 해당 약물을 어떤 경로로 구했는지 정확히 밝히지 않아 이에 대한 의문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선 24개 주가 사형 집행을 허가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일부 지역은 윤리적 논란으로 사실상 집행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번 사형 집행을 계기로 미국에서 또다시 사형 제도를 둘러싼 법적 사회적 논의가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콜로라도주에서 한 커플이 무장 납치된 사건과 관련해 갱단 조직원 수십 명이 체포됐습니다. 오로라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8시 45분쯤 더 에지엘 라우리 아파트에서 12명 이상의 무장한 용의자들이 한 커플을 납치해 극심한 고문을 가했고 남성은 흉기에 찔렸습니다. 그 사이 일부 용의자들은 커플의 집에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였고 새벽 2시쯤 커플은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하에 풀려났지만 즉시 친구 집으로 피신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출동해 아파트를 봉쇄했고 한 유닛에서 모여있던 수십 명을 발견하고 모두 19명을 구금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체포된 용의자들은 대부분 불법 체류자이자 갱단 조직원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 커플은 베네수엘라 이주민 출신으로 경찰은 용의자들이 이민 신분인 커플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앞서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는
올해 초 무장 용의자들이 주민들을 위협하는 영상이 퍼지면서 갱단 관련 논란이 빚어진 바 있습니다. 뉴저지주의 한 주택 보안 카메라에 택배 절도범들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글로스터 타운십 경찰국은 지난 9일 오전 6시 30분쯤 시클러빌 지역의 한 주택에서 택배를 훔친 절도범들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2명의 남성이 한 주택 현관에 놓인 $74 상당의 아마존 택배를 훔친 뒤 집주인을 조롱하듯 보안 카메라 앞에서 엉덩이를 흔들며 도주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해당 영상을 공개하자 용의자들은 11일 저녁 피해자의 집으로 다시 찾아와 자신들의 영상이 공개된 것에 대해 불만을 표했고 심지어 훔친 꽃병을 깨뜨린 채 다시 집 앞에 올려놓고 사라졌습니다. It seemed very brazen and like they wanted to be seen and wanted to be put out there for doing that. 한편 경찰은 현재 영상 속의 용의자들의 정보가 있는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으며 이번 연휴 기간 택배 절도범들을 단속하기 위해 순찰을 강화하고 절도범을 쫓기 위해 GPS 추적기가 달린 미끼 택배를 계속해서 배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들쥐를 잡아먹는 다람쥐들의 모습이 처음으로 포착됐습니다. UC 데이비스와 위스콘신대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동물행동학 저널을 통해 지난 6월부터 2달여 동안 베이 지역의 한 공원에서 땅다람쥐의 장기행동 생태학 프로젝트를 진행한 결과 땅다람쥐가 들쥐를 사냥해 잡아먹는 모습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땅다람쥐의 사냥 행동이 증가하는 시기는 공원 내 들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와 일치했다면서 이는 먹잇감인 들쥐의 개체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육식 행동은 다람쥐들이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다만 이 같은 육식성이 부모로부터 유전되는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리콜된 유기농 당근으로 미 전역에서 수십 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 11월 16일 캘리포니아주 그린웨이 팜에서 생산된 유기농 당근이 대장균 오염으로 리콜된 가운데 최종적으로 19개 주에서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염으로 1명이 숨지고 48명이 감염됐으며 이 가운데 8건이 워싱턴주, 7건이 뉴욕과 뉴저지주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리콜된 제품은 2024년 8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월마트와 타겟 등 소매업체에서 판매된 유기농 당근과 판매 기한이 9월 11일부터 11월 12일까지인 베이비 캐럿 제품들로 여러 브랜드와 패키징으로 포장돼 판매됐습니다. 당국은 리콜 제품이 더 이상 시중에 판매되고 있지는 않지만 소비자들에게 리콜된 제품 목록을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 농무부가 이른바 살인 말벌로 알려진 장수말벌의 박멸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농무부는 지난 3년 동안 침입종인 장수말벌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5년 만에 박멸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몸집의 길이가 2인치에 달하는 장수말벌은 주황색이나 노란색 빛깔을 띠며 몸 전체에는 검정색과 주황색 줄무늬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단 90분 만에 꿀벌 벌집 전체를 죽일 수 있고 일반 꿀벌의 침보다 훨씬 더 강한 독침을 갖고 있어 곤충 생태계와 양봉업계에도 극심한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워싱턴주 왓컴 카운티에서 장수말벌이 최초로 확인된 이후 당국이 대대적인 퇴치 작업을 벌인 바 있습니다. 한편 당국은 장수말벌이 다시 발견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면서 예방 조치로 위험 지역에 덫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디즈니가 내년 2월 공개 예정인 픽사 애니메이션에서 트랜스젠더 스토리 라인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즈니는 오늘 성명을 통해 신작 윈 올 루즈 시리즈 마지막에 등장하는 성 정체성과 관련한 대화 일부를 편집했으며 이 결정은 지난 여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CNN은
이번 발표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승리 이후 이루어진 점에 주목하며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DEI 정책에 반대하는 보수 세력으로 이미 여러 기업들이 해당 정책을 변경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디즈니는 지난 2022년 라이트이어와 스트레인지 월드의 성소수자들의 내용을 포함해 보수 단체의 비판을 받았으며 이후 디즈니의 밥 아이거 CEO는 일부 컨텐츠가 지나치게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며 프로젝트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비타민 D와 칼슘이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는 필수적이지만 고령자의 낙상이나 골절 위험을 낮추는 데는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미국 예방서비스 태스크포스는 최근 권고안을 통해 고령자가 비타민 D나 칼슘을 섭취할 수는 있지만 이를 낙상, 골절 예방 수단으로 삼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권고안은 기존의 폐경 후 여성에게만 적용되던 지침을 60세 이상 남성까지 확대했으며 특정 섭취량 대신 보충제 섭취를 권장하지 않는다는 포괄적 지침으로 변경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고령자 4명 중 1명이 매년 낙상으로 골절이나 상해를 겪는다면서 이를 예방하려면 골다공증 검진과 규칙적인 운동, 겨울철 빙판길 주의가 필요하다고 권장했습니다. 한편 이번 초안 권고안은 오는 1월 21일까지 대중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50여 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힘차게 걸어오신 어르신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MJ보험은 한인 커뮤니티를 이끌어오신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말이 통하는 종합보험 MJ보험.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수사기관들이 주도권 싸움을 벌인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앞으로 공수처가 도맡기로 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일원화되면서 윤 대통령의 이른바 수사기관 쇼핑은 불가능해졌고 더 이상 소환 조사를 미룰 명분도 사라졌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12.3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쟁적으로 소환 통보를 이어가던 검찰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검찰이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협의 결과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도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중복 수사에 따른 논란이 커지자 오동훈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차장이 만나 이같이 이첩 범위에 합의한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내란 사태가 중대 사건인 만큼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향후 수사와 재판에 있어 절차상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야권의 거듭된 압박도 부담이 된 걸로 보입니다.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획책하는 것이 혹여 내란 속의 윤석열의 공소 기각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수사 일원화로 윤 대통령의 수사기관 쇼핑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출석 거부 논리로 삼았던 경쟁적 수사 상황도 정리된 만큼 더 이상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구실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사건 이첩으로 모든 게 정리된 건 아닙니다. 검찰이 수사 중인 계엄군 핵심 지휘부 혐의가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입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수사 공조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계엄 당시 육군참모총장,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등 계엄군 지휘부 신병은 모두 검찰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기소 권한이 없어 조사를 마친 뒤에는 다시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합니다. 공수처와 검찰은 사건 이첩 후에도 수사 관련 실무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의 공천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명 씨와 김건희 여사의 통화 녹음을 확보했습니다. 취임을 하루 앞둔 당시 윤석열 당선인이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라고 말한 그날 김 여사도 명 씨와 통화한 겁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창원지검 수사팀이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의 통화 녹음을 확보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이미 제출한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풀고 녹음 파일을 찾아낸 겁니다. 지난 대선 기간을 포함해 명 씨가 4년 넘게 썼던 휴대폰입니다. 통화한 전화번호는 김건희 여사 번호였습니다. 김 여사와 명 씨의 통화 날짜는 2022년 5월 9일. 취임을 하루 앞둔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명 씨와 통화한 바로 그날입니다.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명 씨는 이날 김 여사와도 전화했다고 주변에 말해왔습니다. 바로 끊자마자 만나러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꼭 오십시오. 이래서 전화 끊은 거야. 윤상현 의원은 2022년 6.1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 부부의 연락을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공천관리위원회에 참여했던 한기호, 강대식 의원을 조사한 데 이어 조만간 윤상현 의원도 불러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이 확보한 명 씨의 휴대폰은 모두 3대, 그리고 USB도 있습니다. 나머지 휴대폰 2대는 다 보지도 않았지만 많은 양의 녹음 파일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 씨가 그동안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유력 정치인들과 친분이 있다고 주장해온 만큼 녹음 파일에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응원봉이 빛나고 K-팝이 흘렀던 탄핵 찬성 집회. 청소년부터 2030 여성들이 적극 나서자 평소 정치적 발언을 꺼리던 연예인들도 간식 등을 선결제하며 힘을 보탰는데요. 일부 극단적인 네티즌이 이들을 비난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줄곧 울려 퍼진 이 노래.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원곡자인 소녀시대 유리는 배를 든든히 하고 노래를 잘 부르라며 팬들에게 김밥 선결제 사실을 알렸습니다. 추위를 감수한 시민에게 응원은 이어졌습니다. 정말 응원하고 있고 어떻게든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꼭 따뜻하게 많이 드시고 힘내시고. 뉴진스, 아이유, 박찬욱 감독 등 평소 정치적 발언을 조심하던 문화계 인사들이 빵, 떡, 국밥, 커피, 종류마저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탄핵 집회를 후원한 아이유를 미국 정보기관 CIA에 고발했다는 글이 올라오더니 탄핵 찬성 연예인들의 명단을 공개하며 신고를 독려하는 유튜버까지 나타났습니다. You guys should report her as well. People like IU, the people who think they're awake and smart. 탄핵에 찬성하는 건 반미 행위니까 CIA에 신고하면 미국에 영원히 입국 못할 거란 주장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집회에 참가했다 뉴스 인터뷰에 응한 시민, 계엄을 비판한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에 대한 공격까지 유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사실상 마녀 사냥이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나와 이념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버리고 부도덕한 어떤 주체로 몰아가는 것들은 민주주의의 사실은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죠. 일부 극단적인 네티즌은 집회 후원 연예인들이 광고한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자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비상계엄 선포를 통치행위라 주장한 윤 대통령. 일부 지지층만 바라보는 대통령의 언행은 온라인에서 또 다른 분열과 편가르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재판이 1심과 2심의 판결에 이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
최종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건의 시작은 2007년 대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사르코지는 프랑스 화장품 기업 로레알의 상속녀 베탕쿠르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고요. 프랑스 사법당국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사르코지는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현직 판사에게 수사 기밀을 제공받는 대가로 직책을 약속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10년간 이어진 이 재판은 결국 유죄 확정으로 끝났는데요. 최종 판결 이후 사르코지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고요. 유럽인권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볼리비아 검찰이 성관계 목적으로 15살 소녀를 강간한 혐의로 에보 모랄레스 전 볼리비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볼리비아 검찰은 피해자의 부모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난 2015년 당시 15살인 딸을 모랄레스 당시 대통령의 청소년 단체에 보낸 것으로 보고 있고요. 피해자는 1년 후 아기를 낳았고 모랄레스를 아버지로 지목했습니다. 이에 대해 볼리비아 검찰은 모랄레스에 대한 체포영장이 지난 10월 이미 발부됐지만 현재 코카 농부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어 영장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선거 논란으로 외국에 망명했다가 귀국해 정치적 재기를 노리는 모랄레스는 이번 수사가 현 정부의 정치적 공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트럼프 당선인은 SNS에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로 표현하며 외교적 결례를 저지른 적이 있는데요. 같은 맥락의 글을 또 게시했습니다. 트럼프는 왜 미국이 연간 1억 달러가 넘는 보조금을 캐나다에 지원하는지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운을 뗐고요. 이어 많은 캐나다인들은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길 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51번째 주가 되면 캐나다인들은 세금과 군사보호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대단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고 썼습니다. 캐나다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발언이 미국과 캐나다 관계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발생 후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고요. 대규모 여진도 이어졌습니다. 바누아투의 수도 포트빌라 인근에서 발생한 이번 강진으로 최소 9명이 사망하고 200여 명이 다친 가운데 바누아투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7일간 통금령을 내렸습니다. 당국은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인명 구조를 하고 있지만 사망자가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전기와 식수 공급이 중단돼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호주 왕립공군은 구호 활동을 돕기 위해 보급품과 인력을 지원했는데요. 항구와 공항도 일부 파손돼 구호품 전달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블랙터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전합니다. 우아함, 세련됨, 그리고 품격을 상징하죠. 조금만 더해줘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칠흑 같은 밤보다 어두워 보일지라도 블랙터치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게 합니다. 기아 X-라인 나이펄 컬렉션. Kia, movement that inspires.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전현직 정보사령관이 햄버거집에서 만나 내란을 모의한 정황이 알려지면서 해당 매장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불똥 튄 햄버거집엔 내란 버거를 만들어달라는 리뷰 등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 안산에 있는 햄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에서 12.3 내란 사태 이틀 전 정보사 전형직 사령관과 장교들이 계엄을 사전에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매장 홈페이지에는 수백 개의 리뷰가 달렸는데요. 계엄 본점이다, 역사적인 현장인데 포토존이라도 만들어달라, 핫스파이시 계엄, 내란 세트 등을 만들어달라는 댓글들이 쏟아졌고요. 별점 1점을 주며 별점 테러를 가하기도 합니다. 또 롯데리아와 계엄을 엮은 인터넷 유행 콘텐츠 미미 유행에 SNS에서는 챗 GPT가 만든 계란이 4개 들어간 버거, 내란 버거 사진 등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롯데리아 측은 정치적인 문제로 엮이게 돼 당황스럽다며 당혹감을 내비쳤고요. 누리꾼들도 엄한 자영업자들만 고생이다, 적당히 좀 하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고장이라도 난 듯 덜덜덜 흔들리는 SUV 차량. 둔탁한 소음을 내며 중앙 분리대를 긁고 가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 싶은 찰나 경차 한 대가 문제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요. 뛰쳐나온 운전자가 문제의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자를 살피는데요. 대체 어떤 상황일까요? 앞서 경차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지그재그로 움직이다 중앙분리대와 충돌하는 SUV 차량을 발견했고요. 경찰에 신고하고 차량을 예의주시하며 따라갔습니다. 계속된 충돌로 파편까지 떨어져 나오는데도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는 걸로 보아 운전자에게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했고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차량 속도가 줄어든 틈을 타 SUV 앞으로 끼어들어 차를 세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확인해보니 SUV 차량에선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경차 운전자의 과감한 판단 덕분일까요? SUV 운전자는 무사히 깨어났고요. 보상이 어려울 것 같다던 보험 처리도 원만히 해결됐다고 합니다. 또 생명을 구한 경차 운전자는 의인상도 받았는데요. 누리꾼들은 침착한 대응이 멋지다, 대단한 용기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보통 먹는 걸로 차별당하면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죠. 중국의 한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두고 성적별로 급식을 차별 지급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늘어진 식탁 가운데 유독 중앙 앞자리에만 고급 도시락이 놓여 있는데요. 중국 스촨성 청두의 청페이 중학교에서 학업 우수생 식사 구역을 따로 지정한 사실이 공개돼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준비된 14개의 고급 도시락은 성적 상위권 학생에게만 돌아갔고요. 먹는 거로 학생들을 차별한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차별부터 배워야 하냐는 누리꾼의 지적이 쏟아졌는데요. 논란이 확산하자 학교 측은 해당 제도를 폐지했고요. 월별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학생들에게 상으로 제공한 것이지 매일 식사를 차별한 것은 아니라며 동기부여를 위한 것이었지만 방식이 사려 깊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손님의 뺨을 거침없이 때리는 직원. 맞는 손님은 그저 웃는데요. 이른바 뺨맞기 서비스를 제공하던 일본 유명 술집 체인점이 당분간 조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매장 이미지와 손님의 부상 이유로 서비스를 종료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일본 각지의 체인점을 보유한 해당 술집은 손님이 술에서 깨도록 해준다는 명목으로 뺨맞기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500엔, 우리 돈 4,700원을 내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추가로 100엔을 내면 원하는 직원에게 뺨을 맞을 수 있었다는데요. 하지만 한 손님이 뺨을 맞다 다치면서 이 서비스는 중단됐고요. 운영진은 체인 규모가 커지면서 이미지를 바꾸고 싶고 고객들도 더는 좋아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8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